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란 수계가 참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란 수계가 영화 보러 다니고 참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쵸? 평생 사형 아니면 감옥에 평생 갇혀야 되는 놈이 영화 쳐보고 다닙니다. 예, 영화 쳐보고 다니는. 근데 이게 맞나 우리나라? 나 하나 물어보고 싶어. 구속됐다가 잠깐 풀어줬던 새끼 내란 수계가 극장에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게 맞아? 이거 우리나라가? 응? 근데 영화 보는 거 땡큐 땡유. 뭐 내일은 어디 마트도 가고 막 돌아다녀.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어차피 평생 갇힐 놈이야. 더 돌아다녀. 그쵸? 잘한다 윤석열 하면서 잘한다 윤석열 더 돌아다녀. 내일은 마트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여기저기 다 다녀.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윤석열이가 밖에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윤석열이가 어떻게든 국힘당은 지금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이가 좀 가만히 있기를 바라고 오죽하면 탈당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계엄령, 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탈당까지 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잊을만 하면 윤석열 기사, 잊을만 하면 윤석열 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있으면 또 윤석열 재판, 윤석열 극장가. 오늘 보세요. 제 방송의 오늘 주제도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극장 관람이잖아요. 응? 국힘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과 절연하고 내란 심판에 대해서 완화시키려고 지금 선거운동 방향이 보이잖아요. 근데 잊을만 하면 돌아다니고 잊을만 하면 잊을만한 시간이 없어요. 아직도 착각한 거예요. 그 영화도 부정선거. 아이고 국힘당 너무 웃깁니다. 국힘당 친한계에서 저거 다시 재구속시켜야 된다고 오히려 국힘당에서 난리예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더 웃겨요. 우리랑 무관하대. 이게 말입니까? 윤석열이가 국힘당 탈당했다고 윤석열이가 영화를 보든 말든 우리랑 무관하대. 그럼 무관하니까 윤석열 네 마음대로 하고 다녀. 내일은 또 어디 백화점 쇼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일은 백화점 쇼핑 김건희랑 팔짱 끼고 가갖고 디올 백 사고 샤넬 백 사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 대박인데, 그치? 응? 참 땡큐입니다. 땡큐. 그래 얼마 안 남았다. 돌아다녀라. 어차피 마지막이다. 너 돌아다니는 것도. 내가 보니까 네 연놈들은 내가 볼 때 나 죽기 전에는 못 나온다. 나 죽기 전까지는 네가 먼저 죽지 절대 못 나온다. 근데 참 웃겨요. 응? 아이고 우리 개시 우리 깜장왕눈님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아? 아무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도 내란 수계, 이 내란 수계가 영화 보러 다니는 게 맞냐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너무 어이없어서 웃지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야 요즘 시대에 무슨 계엄령이야 라고 하는 사람, 국민들이 70%인데 저런 뻔뻔하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구속까지 됐다가 잠깐 풀려난 놈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자체가 국힘당 선거 끝난 거예요. 하여튼 땡유 윤석열. 고마워요 윤석열. 고마워요 윤석열. 내일은 백화점 쇼핑, 뭐 시장 방문 뭐 하고 다니세요. 예, 대선 여러분들 뭐 지금이 뭐 130일을 남은 것도 아니고 대선 13일 남았습니다. 13일. 대선 13일이라는 것은 사실 사전 선거는 다음 주, 그러면 이제 사전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하고, 그쵸? 그것도 극우 전환길이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저희가 선거 구도가. 웃고 난리치고 박수치고 이거는 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저거들 저러니까 안 된다. 다시 구속해달라. 그러니까 국민들 분노를 점점 유발시키는 거죠. 잘하고 있다 윤석열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 부정선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왜 우리 진영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부터 저는 부정선거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게 되면요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아마 이번에 윤석열 국힘당 지지자들 투표 포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쟤네들이 본투표하자라고 떠들지만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 계속 저쪽에서 활개를 치면요 투표에서 뭐하냐는 소리가 나와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부정선거 뭐야, 나 투표해봐야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투표 안 해 나 차라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엄과 계엄과 이런 국정 파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과도 없고, 김문수가 더 웃깁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면 좋은 거 아니니. 이래놓고 무슨 대선을 치른다고. 어쨌든 고마워요 윤석열. 나머지 13일 동안 일주일만 더 열심히 돌아다녀 주세요. 그쵸? 저는 윤석열을 파이팅! 더 돌아다녀라. 저는 살다 여러분들 내가 조갑제 글을 인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갑자가 여러분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똑바로 돌아오나 봐요. 내가 살다가 조갑제 글을 인용하게 될 줄 몰랐어요. 조갑자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의 반대말은 맨정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 지어. 윤석열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래요. 야, 나는 살다가 조갑제의 말을 인용하게 될지. 이 사람은 어떻게 나이가 80이 넘어야지 제정신이 돌아옵니까? 조갑제가 진짜 윤석열의 반정말은 맨정신.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80 넘어야지 이제 정신이 돌아오나 봐요. 나는 근데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국힘당 지지자들이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데, 나는 웃긴 게, 난 윤석열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 네가 이겼잖아 이 개야. 네가 지난 대선 이겨놓고 무슨 부정선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가 지난 대선을 졌으면 부정선거 얘기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네가 이겼잖아 지난 대선. 그럼 네가 이긴 것도 부정선거냐? 나 이거 도라이 같아갖고 이해가 안 돼요. 응? 아니 어떻게 지가 대선 이겼잖아. 지가 대통령 됐잖아. 근데 무슨 부정선거야. 응?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리고 얘 밤마다 누구한테 고문당한, 학대당하는지 영화관 가서도 처자고 재판 받다가도. 왜 갔니? 처잘라면 집에서 처자든가 하지. 여긴 왜 갔니? 응? 아유 진짜 저긴 왜 간 거야? 응? 얘 밤마다 뭐 두드러 맞아 누구한테 혹시? 아유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휴 참 진짜 뭐 어중이 떠중이까지 지금 민주당에 다 들어와갖고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야 윤석열 너 좀 있으면 이재명 지지 선언하겠다. 그쵸?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윤석열은 이재명 지지 선언한 거예요. 그쵸? 제가 보면 지금 사실 윤석열은 이재명 지지 선언한 거예요. 갑자기 이재명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치? 살려달라는 거지. 잠깐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를 사면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지난 대선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정선거를 보면서 처잤겠습니까?
아유 진짜 너까지 선거운동 안 해도 된다 새끼야. 응? 진짜 아유 도라이 새끼 진짜. 응? 경호 처받으면서 극장에 있는 게 더 웃겨. 예, 이런 와중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정권 바뀌면 불과 이제 보름 정도 후면 윤석열 재판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계엄 사령관들 말이 다 바뀌어요. 여기저기서 모든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정권 바뀌면요 각자 도생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저 새끼 지키려다가 저 새끼 돌아올 줄 알고 탄핵에서 돌아올 줄 알고 지키려다가 입국 다물고 있었는데 야 이대로 가면 그냥 내랑 공부하면 최하 10년 20년 살게 되면 얘네들 가면 윤석열이 다 시켰어요 끄집어내라고 했어요 난리 납니다. 여인형까지 돌아섰어요. 여인형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여인형이 여러분들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과 통화했었잖아요. 그때 홍장원이 혼자 배신자 취급받고 혼자 도라이 취급받았잖아요. 저 새끼들한테. 오늘 여러분들 그 군사법원에서 여인형이 홍장원의 말이 다 맞습니다. 증거 채택으로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인형이 방첩사령관이 홍장원이랑 통화했었잖아. 그래갖고 체포명단 불러줬다라고 여인형으로부터 저기 홍장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저쪽에서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 여인형이 자기가 홍장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다 돌아서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완전 저쪽 팝콘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김용현이가 제일 먼저 돌아설 겁니다. 헌재 탄핵에서는 살리려고 지금 대통령님의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 연기를 하고 자빠졌던 새끼가 좀 있으면 20년이고 30년 평생 감옥에 있을래 아니면 윤석열이가 시켰다고 할래? 그럼 당연히 윤석열이가 시켰다고 하죠. 다 돌아섭니다. 벌써 돌아서요. 쟤네들은 눈치가 없고 귀가 없고 눈이 없겠습니까? 아이고 참 한심한 놈들이에요. 오늘 윤석열 얘기 좀 계속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 그리고 그 개몽된 년 있죠? 개몽된 년. 저는 그년만 개몽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저도 개몽됐습니다. 저는 개몽된 놈. 전 진짜 개몽된 놈. 제가 보면 윤석열 계엄령에 있어서 진짜 우리나라 중도층이 진짜 개몽이 많이 됐어요. 야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구나. 그렇죠? 저는 정말로 진짜 개몽됐습니다. 저는 설마 계엄령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야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가 있구나 진짜로. 야 진짜로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파괴잡고 이게 되는구나. 야 방심하면 죽는구나. 전 개몽된 놈입니다. 그 개몽된 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개몽된 놈입니다. 이번에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날 국회에 달려가지 않았으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됐을 뻔했는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진짜 국민 계몽 맞아요. 어떤 계몽? 절대 국힘당에겐 권력을 주면 안 된다. 누가? 바로 국민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 대한민국.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시는 국힘당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 다 계몽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윤석열이가 제가 참 2년 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제일 많이 느꼈냐면 윤석열은 최악 중에 최악의 지도자다. 그게 뭐냐면 다른 정치인 출신들의 대통령은요 어떤 언론의 문매를 막거나 잘못이 되면요 그걸 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윤석열은 최악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 본인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오류를 지적하면 오히려 입틀막을 하고 찍어 누르고 그런 모습들을, 그쵸?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지도자라고 느낀 게
본인의 오류를 바로잡자. 그게 뭐냐면 검사의 습성이에요. 검사의 습성. 그러니까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은 오류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국민 사과나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건 정치인의 몫이고, 검사들은 절대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검사들은 늘 본인이 옳았다라고 하면서 그 수사가 잘못되면 별건을 뒤져서라도 구속을 시키는 놈들이잖아. 그게 바로 정치인과 검사 출신의 어떤 권력을 쥐어줬을 때, 이거 검사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기소를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별건 수사로 다시 자기네들이 옳았다고 해갖고 얘를 꼭 구속시키잖아요. 그거는 검사의 습성이죠. 정치인들은 뭐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는 게 없는 게 검사죠. 근데 그런 검사에게 권력을 줬었더니 바로 잡으려고 안 하고 오히려 딴 걸로 짓눌렀던 거예요. 그쵸? 딴 걸로 짓누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딴 걸로 짓누르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방금 개몽된 놈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떤 걸로 여러분들 개몽됐냐면요,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좀 생각이 좀 다르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민주주의가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공유하는 문제였고, 저는 정당의 중요성, 왜 우리가 총선에 투표를 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150석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계엄하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총선이 중요하고 국회 의석이 깡패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여러분들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갖고 총선에서 뭐 138석, 140석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이번에 지금도 계엄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전한 민주주의의 정당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힘이 중요한지, 역할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윤석열을 보면서 뭐 딴 사람들은 뭐 윤석열이가 교양이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지만, 공감 능력이 없는 자는 절대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내일이 아니래도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을 하고 그 공감력이 결국 눈물을 흘리게 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감 능력이 뭐냐면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아프지만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얘는 없더라고요. 제가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던 적이 그거예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에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기 한번 가보지도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쵸? 응?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놀러 나가다가 죽은 애들로 치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에 무서운 놈이구나. 저건 참 무서운 놈이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그 경험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차별의 경험,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한 경험, 그런 경험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서 나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당한 아픔을 남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이재명은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대통령은 어느 정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윤석열은 제가 보면 겉모습만 인간이었지 정말 냉혈한이었어요. 냉혈한. 조국 가족 말씀 잘하셨는데 한 가족을 도륙해내는 그런
잔인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왜 욕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나를 반대하는 저 반국가 세력들 이제 이해가 다 가요. 윤석열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는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본인을 왜 욕하는지, 국민들이 왜 윤석열을 향해서 항의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응? 민심과 동떨어지니까 왜 내가 욕먹는지. 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대통령이 된 놈이에요. 윤석열에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는 김건희가 대통령이 될 놈이 될 새끼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온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은 리더는 내가 리더로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리더로서 어떤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김건희가 오빠 저번에 내 말 듣고 검찰총장도 됐잖아. 아저씨 이번에 무조건 저기 내가 권선동이랑 이철규랑 얘기해놨으니까 나가. 그러니까 김건희를 위해서 대통령을 나갔기 때문에 정치를 김건희를 위해서 했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김건희가 나가라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결국은 김건희를 위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이나 모든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 말 공감하죠? 이유가 김건희가 나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의 비전이나 목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도 없는 놈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자기 와이프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둔 와이프를 위해서 정치를 한 거죠. 이런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김건희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재수없는 새끼 얘기는 이 정도만 하죠. 네, 이어서 재수없는 년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재수없는 놈에 이어서 재수없는 년 얘기 잠깐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 개호로 그 샤넬백, 디올백 좋아하는 년 있잖아요. 누군지는 제가 뭐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긴 더럽고. 재수없는 년 지금 사람들이 자꾸 헛다리를 잡는데 건진이 샤넬백을 통일교의 관계자를 통해서 2개를 건네줬다. 근데 김건희의 측근 코바나 콘텐츠에 예전부터 있던 직원이 자기 돈, 웃돈 뭐 100만원 더 주고 바꾸고 이거 주고 바꾸고 했다. 그쵸? 이거 제가 잘 풀어줄게요. 제가 이 유흥, 명품 이쪽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쵸? 잘 보세요. 이 명품을 바꾼 년이 요 년입니다. 예전에 이 사진이 뭐냐? 2022년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에 여기가 어디라고 간 거예요. 얘가 바로 유경옥 행정관이에요. 얘가 유경옥 행정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가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백을 매장에 들고 가서 얘가 자기 돈 100만원 주고 한번 바꾸고 또 200만원 주고 더 바꿨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김건희랑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김건희는요, 제가 정확히 김건희 7시간을, 김건희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건희는요, 프라다, 구찌,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를 명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응?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샤넬 이상, 샤넬, 에르메스 그 위에 거.
얘는 그쪽의 류의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얘는 그냥 구찌, 프라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시장 갈 때 드는 거. 김건희는 에르메스 위급도 엄청 많아요. 이탈리아 가면 수제로 만든 거, 뭐 어떤 장인이 1년에 2개 만든다, 백 하나에 억 단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르메스 이런 것들은 매장이 있고 거기서 파는 거지만, 진짜로 여러분들 이탈리아 장인들이 각 국의 여왕이나 그 영국 여왕, 이런 프랑스 뭐 대통령 이런 데만 하는 게 있어요. 김건희가 볼 때는 그냥 구찌, 프라다 이거는 그냥 명품이긴 하지만 시장 갈 때 드는, 그냥 자기 평상시에,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마트 장 보러 갔다가 500원 주고 노란 거 그 가방 들고 오거든요. 맨날 우리 와이프가 뭐 장바구니 가져가라는데 맨날 까먹고 이마트 갔다가 깜빡 잊고 그 500원이 아까운데도 500원 내고 노란 이마트, 얘는 구찌나 프라다를 이마트 그런 걸로 장바구니로 사용해요. 그쵸? 그런데 잘 보여요. 분명히 통일교의 누군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제 명품백을 갖고 왔어. 김건희가 볼 때는, 김건희가 여러분들 명품 전문가잖아. 야, 이 디자인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고르겠지. 응? 골라. 얘를 시켜. 얘가 여러분들 디올백도 얘가 관리했던 애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얘가 유경옥이야. 얘도 행정관이에요. 얘가 정지원인가 그러고, 얘가 여러분들 유경옥인데 얘가 디올백도 최재형 목사한테 받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행정관이 뭐 향간에서는 뭐 유경옥 비서관을 줘서 지가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떤 행정관이 샤넬 백을 들고 와갖고 자기 돈 주고 바꿔갖고 왜 여러분들 처음엔 100만원 주고 바꿨다가 갖고 왔다가 또 200만원 줬냐? 바꿔갖고 갖고 왔더니 야, 이거 실물 너무 별로다, 이걸로 갖고 와. 차라리 2번 간 거야. 2번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코바나 컨텐츠에서부터 제가 2번이나 간 거예요. 얘네 2번 빠꾸 맞은 거예요. 얘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야, 김건희가 어떤 년인데 자기한테 들어오는 가방을 배달 사고로 유경옥이가 먹었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김건희 측 말에 의하면 얘 선에서 끝났지, 나는 그 샤넬백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얘가 배달 사고를 일으켰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얘가 여러분들 코바나 컨텐츠고 제2 부속실까지 따라갔던 애고요. 최저영이랑 목사 면담도 잡았던 애고, 얘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이에요, 몸종. 몸종이에요, 몸종. 행정관이 깜빵 대신 가겠네,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검찰총장도 아니고 끈 떨어지고 미쳤다 그래요? 김건희가 다 시켰다고 불지요? 그쵸? 검찰총장일 때는 대신 거짓말 해주지, 검찰이 빼주니까. 이제는 어때? 검찰이 김건희를 치려고 하는데 유경옥이가 미쳤다고 김건희 대신 감옥을 갑니까? 응? 말도 안 되지. 다 불지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김대남이 있잖아. 김대남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입한 거 아니에요. 지가 기어 들어온 거예요. 기어 들어오길래 그냥 받아준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뭔가 들고 들어왔어요. 알겠죠? 뭐 우리가 김대남까지 영입했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김대남을 영입한 게 아니라 김대남이가 그 획득물 있죠. 김대남이가 보따리 캐비넷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살라고 스스로 백기투항한 거지, 우리가 그거 한 거 없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뭔가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뭐 김대남까지 영입했냐? 영입한 적 없습니다. 지가 기어 들어온 거지. 예.
그다음에 영입 아니에요. 기어 들어오는 거 굳이 뭐 뉴라이트도 들어오는데 걔는 그래도 정보라도 갖고 들어오잖아. 걔는 정보라도 갖고 들어오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23일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이재명 후보님과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 만날 거라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제16직이죠. 23일 노무현 추도식 여러분들 이거 몇 시죠? 일정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순 여사를 만났는데 아니 몇 시죠? 몇 시지? 2시인가? 몇 시에 하는 거죠? 몇 시냐고 이씨. 몇 시지 이게? 오후 2시에요? 2시? 오후 2시? 이거 금요일인데 가실 분들 있어요? 나는 못 가. 이날 나는 좀 못 가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 가실 분들 있으면 버스 해드릴까? 하여튼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보세요. 저는 못 가는데 우리 시다타파 회원들 중에서 봉화마을 만약에 그 가시고 싶으면 한번 얘기들을 해보세요.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얘기하면 아침 8시에는 떠나야 돼. 힘들 것 같아. 이게 당일치기는 이게 저는 그날 저희 기자만 내려갑니다. 기자만. 우리 단체로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회비 모아놓은 것도 있고 나중에 우리 대선 끝나고 갑시다. 지금 보니까 그날 투표도 있고 그날 뭐죠? 토론도 있고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 정권 바뀌고 우리 편한 마음으로 우리 6월달에 우리 여러분들이랑 지난번 같이 문재인 대통령도 뵙고 노무현 대통령도 뵙고 그때 갑시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때 제가 이벤트 한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23일날 이재명 후보.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오늘 제주도 가시죠. 21일날 12시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22일 12시 넘어가면 목요일날 제주도 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양산에서 하룻밤 묵고 거기 봉화마을 들렸다가 토론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봉화마을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토론회가 있어서 저녁 토론회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양산 여러분들도 내일 일정 있다가 한 번만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양산 계시는 분들 이재명 후보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양산 2시 30분이에요. 야 이건 좀 나는 근데 김대남 얘기 좀 잠깐 하면 김대남이가 합류했다는 건 정말 이거는 썰깃한 거야. 최근까지 대통령실에 있던 애가 기어 나와서 야 이거는 참 이거는 영입이 아니라 지가 지지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김대남이가 전화 와서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빈손으로 오면 받아주나? 그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2부 얘기할게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 검찰 이창수가 사표를 냈죠. 지금 여러분들이 검찰총장이나 지금 심의정의는 버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 이런 놈들이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증거인멸하고 알박기하고 조작하고 있겠죠. 얘네들도 그냥은 있지 않겠죠.
아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라인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겠습니까? 전체가 전부 증거인멸하고 대통령실은 뭔가 조작하고 다 그럴 거 있을 거예요. 그쵸? 안 봐도 뻔하죠. 검찰도 그러고 있겠고 법무부도 그러고 있겠고. 그래서 박성재가 법무부 감찰관을 알박기하고 나가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했는데, 지금 이창수가 사표를 내고 물러났는데, 이거는 이창수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거는 박성재가 당연히 수리하고 이주호가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근데 정상적이면 이창수는 지금 법무부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죄가 많아요. 네, 오늘의 일부 여러분들에게 녹화는 여기까지.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낙관론을 좀 경계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60% 득표율 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징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신중하자는 입장이죠. 근데 지지자들은 여러분들 대세론으로 퍼뜨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지지자들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뭔가를 기록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나 때문에 그 기록이 안 될까봐 사람들은 더 투표장에 가요. 이거는 정치인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정치인들의 발언과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좀 달라야 돼요. 정치인들은 겸손한 척하고 정치인들은 긴장하고 있는 척하지만, 지지자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주변에서 우리만 조금만 투표 독려하고 더하면 60%도 갈 수 있다, 이런 으쌰으쌰하는 정신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투표 독려, 아까 어느 분들이 제 방송에 본투표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본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투표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하러 편하게 사전선거를 할 수 있는데 본투표를 한다라고 우기는 거는요, 사전선거가 의심스러우니까 본투표를 한다는 국힘당 지지자들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번에는 압도적인 응징을 위해서 무조건 투표장에 달려가서 사상 최대의 득표율의 대통령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거는 오히려 방심이나 오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디까지 단합을 하면, 우리가 뭉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나올지 사람들이 그 기록을 깨는 맛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같은 거 할 때 조금만 더 하면 사람들이 나는 이미 투표했지만 딴 사람한테도 야, 너 좀 혹시나 해갖고 그 기록을 꼭 채우고 싶어서, 목표를 채우고 싶어서 딴 사람한테까지 막 투표 종로를 하게 돼요. 그쵸? 이게 왜 이 선거가 바람이 중요하냐면, 나는 이미 투표했지만 사전투표를 해놓고 혹시나 조금만 더 하면 이번에 최대차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표를 높게 잡으셔라. 그리고 이번에는 즐기시라. 저 인간들 선거운동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그냥 코미디 선거, 대선 포기 선거, 윤석열이 활개치고 한동훈이가 따로 놀고 김문수는, 이게 여러분들 사상 최악의 최약체 후보. 정치공학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60%, 55% 대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저쪽이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한다. 내가 볼 때는 저쪽 지지층이 붕괴됐는데, 안 그래? 그것도 정상적인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을 할 때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겁니다.
저쪽은 지금 보수와 극우로 지지층이 분열됐어요. 우리는 진보와 중도가 합류가 됐고요. 제가 그래도 선거판 분석 잘하잖아요. 민주당이 이번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압도적인 응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진보와 중도가 외연확장을 해갖고 파이가 커졌고, 저쪽은 보수라는 새끼들이 극우와 보수가 또 분열됐어요. 응?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진짜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박가리 요즘 내가 해봤거든. 박가리도 잘돼. 잘 되는 집안은 박가리도 잘돼. 저쪽은 박그래 안돼요. 응?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여기저기 홍보하고 그러면요, 이번엔 진짜 압도적인 응징으로, 압도적인 차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응? 이번 같은 선거판에서 쫄면 어떻게 선거 치릅니까? 쫄지 말고 마음 편하게 여기저기서 박가리 하시고, 응? 하십시오.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안 해요. 저거만 합니다. 투표율.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이 인천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님 사실상 간첩머리로 해갖고 사형시켰죠. 그 다음에 조봉암 선생님의 사법살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새끼들이, 여러분들 조봉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승만 누르고 대통령 됐으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제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이 조봉암 선생님이 이승만이 누르고 대통령 됐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짜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에 의해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조봉암 선생님도 여러분들 진짜 사법살인이었죠. 김구 선생님 진짜 암살 테러 당하셨죠. 장준하 선생님 진짜 이거는 뭐 사고를 빙자한 암살이었죠. 죽은 분의 유골에서 망치 두개골 파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있습니까? 우리 근현대사에 조봉암 선생님, 김구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서 정치 타살당하신 분이에요. 응? 그 다음에 노무현 죽였듯이 이재명 죽이려고 한 게 저 새끼들이에요. 응? 저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우리 마음속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자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놈들이 정치적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찰은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지기가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만들어주고 죽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검찰이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논두렁에 시계받은, 피해자 시계받은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족들을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했던, 이런 진짜 반인격체를 갖고 있는 검사 새끼들, 무슨, 이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에요. 한을 저는 품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한은 풀리지 않았어요. 노무현 죽이려고 그랬죠. 조국 죽이려고 그랬죠. 이재명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열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 대한민국에 그래도 대통령이 돼도 괜찮을 분들이 다 저 검찰과 사법부에서 살인당한 거예요. 한명숙 총리님도 그렇고, 그쵸? 여러분들이 진짜 뭐 저쪽에서 역으로 결집을 한다 하는 꼬라지들을 보세요. 결집할 수 있니? 한동훈 이 새끼 유세 다니면서 김문수 이름 써있는 것도 아니고 기호 2번 있는 거 참 그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응? 나 한동훈 유세하는 거 보면서 왜 얘 저기 티셔츠에는 왜 2번 김문수가 없지? 2번만 있어. 국힘당만. 진짜 왜 그런가 했어. 다 이유가 있더라고.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2번 김문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그냥 지 유세하고 다녀요 지금. 왜 그런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뭐 했냐라는 소리 듣고 나중에 당권 잡으려고 지금 지 존재감 뿜으면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저러는 그 무슨 선거를 치르고 거기에 우리의 최고의 도움이 윤석열이 영화 처벌로 다니고 영화 제목도 부정선거. 야, 이보다 더 최악이 있을까? 응? 야, 이보다 더 최악이 있을까? 영화를 하필 봐도 부정선거를 쳐보고 우리한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 얼마나 땡킵니까? 응? 정말 저는 이번 보면서 자 우리에게 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심층분석 할 때 그거 말씀했던 거 기억나세요? 응? 여러분들 지금 위기만 넘기면 반드시 우리가 반격의 기회가 온다. 정치는 맞을 때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제 방송을 한 2, 3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맞는 시기다. 이재명 당대표를 그 당시에 검찰과 사법부가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맞는 시기다. 잘 맞아야 된다. 급소를 맞으면 안 된다. 급소만 맞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 급소를 맞을 뻔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시고 응?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걸고 싸웠던 우리가 결국은 국회 의석과 함께 반격에 나섰고 저쪽은 이재명 죽이기에 모든 걸 쏟아 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엄령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계엄령을 쓴 거거든요.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 사법부, 언론 모두가 십자포화를 가해해갖고 죽어! 했더니 갑자기 이재명이 여기서 살아 돌아오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죽었어야 될 놈이 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될 계엄령을 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폭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단 한 번도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가 마음을 먹고 죽이려고 했던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권력 엘리트 기득권들이 총 공격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유일한 게 이재명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어요. 조국도 죽었어요. 조국도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었어요. 유일하게 사법부와 검찰과 언론이 총공격을 한 대한민국 기득권이 총공격을 했는데 살아나온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계엄령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리수가 따른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만약에 사법부나 검찰의 언론에 의해서 이재명은 그 전에 제거되고 민주당에서 날아갔으면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윤석열이가 무리수를 뒀고 결국은 윤석열이 계엄령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인 검찰이 조작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2년 빨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은 낙관론 말 조심해라 그러는데 국민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이번엔 정권 교체해야지 씩씩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선거운동 하세요. 그쵸? 여러분들은 위축돼 갖고 뭐 그거는 정치인들의 몫이에요. 입 조심해라, 뭐 납작 엎드려라 그런 거 지지자들은 엎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내란 척결 자신 있게 여러분들 외치는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여러분들 겸손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지. 지지자들은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람을 일으켜야 될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세. 선거에 대세를 일으켜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대세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이재명 여러분들은 막 퍼뜨리고 다니면서 압도적인 승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지.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시고 그런다고 제 오만해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번엔 민주당 60%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오만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번엔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번엔 되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밭을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준석이가요.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이준석이가 진짜로 지지율 10%가 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선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토론회에서 이재명을 깔 게 아니라 김문수를 까야 되거든요.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국힘당 지지자들은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다 그래갖고 국힘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찍지는 않거든요. 그게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쉬운 게 뭐냐면 권영국이가 김문수를 따갑게 공격한다 그래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권영국을 안 찍거든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권영국이 김문수를 매섭게 공격해준다고 우리가 권영국한테 표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권영국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이는 자기가 김문수 대신 더 날카롭게 이재명을 공격한다 그래갖고 국힘당 지지자들이 자기를 표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보수의 적자가 누구고 보수의 진짜 후보가 누군지의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와. 김문수를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이거는 반성할 여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 윤석열 계엄령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이는. 그렇게 하려면 김문수와의 차별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를 패싱할 게 아니라 김문수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국힘당에게 마음 떠나갔던 사람들이 차마 민주당을 못 찍는 사람들의 표를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선거공학적으로 전략적 실패예요. 제가 볼 땐. 그쵸? 근데 제가 볼 땐 왜 이준석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김문수는 패싱을 하고 이재명을 때릴까? 이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잘 했죠. 왜 그러냐면 국힘당 지지자 안에서 이준석 지지자가 파생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의 먹거리는 국힘당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 봐도 이준석이가 욕심을 내고 10%를 넘기거나 1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문수를 까야 되는데 김문수는 패싱하고 이재명을 까는 건 뭐냐면 이준석이가의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냐면 대선 이후에 어차피 국힘당은 여러분들 신당 창당하게 돼 있어요. 이대로 안 가죠. 저 정당은 2년 이상 못 가요. 몇 년 이상 못 가요. 저 정당은 누가 봐도 선거 패배 이후에 모든 걸 바꾸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신당 창당을 하게 돼요. 그래야지 밖에 나가 있던 이준석, 유승민 뭐 누구누구 다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친윤계를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김문수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국힘당 유권자들한테 악감정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대선 이후를 바라보는 행보죠. 이준석이가 국힘당 얼마나 공격했는지 아냐, 이 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준석이가 얼마나 여우새끼입니까? 그쵸? 이준석이가 얼마나 여우새끼예요. 지가 당선 안 될 거 알거든요. 김문수가 당선 안 될 거 알아요. 그러면 어차피 대선 이후에 피바람이 불 거는 압니다. 국힘당 안에서. 그러면 이준석이는 다시 지난번에 당원들을 동원해서 지가 당대표도 됐었잖아요. 지가 다시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 젊은 뭐 국힘당의 후보, 통합의 후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국힘당 지지자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왜? 김문수를 공격해갖고 당장 이준석이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과 1대1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김문수를 공격하겠지만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김문수를 공격해봐야 본인한테 남는 게 없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김문수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김문수, 이재명 동시에 공격하겠죠. 토론회에서. 벌써 이재명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뭐라고 부릅니까? 싸가지 없다라고 부르죠. 그쵸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준석 여러분들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 만약에 이준석이가 김문수 공격하면 어떡해요? 저 새끼 싸가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준석이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힘당 지지자들의 양싸대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자기가 미래가 없으니까 이재명 공격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서 이준석이 친윤계나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재명 공격하는 순간만큼은 국힘당 지지자들이 응원할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김용태의 발언, 지금 비대위원장 김용태의 발언을 들으면 지금 연일 안철수가 찾아가갖고 이준석한테 우리 땅에 들어왔대요. 에? 우리 땅에 들어왔대요. 단일화를 꼭 이지랄 떨어요. 단일화를 꼭 해야 된대요. 우리 당에 꼭 들어와야 돼서 제가 못 들어왔답니다. 그래요.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연일 이준석한테 러브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철수가 이준석에게 러브콜을 하는 건 왜일까요? 둘이 상극이잖아. 응? 둘이 상극인데 안철수가 이준석에 러브콜을 하는 거는 대선 이후에 안철수가 지 나름대로 친윤계를 몰아내고 당권을 잡기 위한 지도 하나의 포석인 거예요. 친윤계만 아니라 그러면 안철수도 최고위원이나 뭔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는 세력이 없으니까 반윤 연대를 이준석 이렇게 연대를 구가해서 현직 왜 그러냐면 국힘당은 아직도 친윤 세력들이 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선이 끝나도 친윤 세력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윤 연대가 커져야만 친윤 세력들을 몰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이준석에게 서로 상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가갖고 점점 반윤 세력들을 당내에 결집을 시키는 건데 김용태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준석을 향해서 집 새로 짓겠다. 이제 아시겠죠? 벌써 김용태 이거 윤석열 퀴즈예요. 이런 애들. 이준석을 향해서 들어오면 집 새로 짓겠다. 뭐야? 신당 창당하겠다는 거야. 재창당하겠다는 겁니다. 응? 단일화 들어와주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거기 왜 들어가겠냐고. 제가 저번에도 분석을 했지만 이준석이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1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겠죠. 응? 뻔히 단일화 하자 그러면 김문수로 단일화하라고 하자 그러지. 국힘당에서 이준석으로 단일화 하자고 하겠어요? 제 말 맞죠? 응? 쟤네들은 딱 보이잖아. 이준석한테 김문수가 단일화 하자 그러면 너 이준석 너 김문수 밑으로 들어와 이거잖아. 이준석 왜 이준석으로는 단일화 못하는데? 그럼 이준석이가 왜 하겠냐고. 뭐하러 지는 선거에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냐고. 버텨갖고 6%, 7%, 8% 뭐 몇 프로가 나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존재감을 세워야만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 선거는 완주를 해서 결과로 만약에 7%, 즉 5% 이상만 얻어도요.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준석이는 굉장히 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과 없이 또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갖고 대선을 완주 못한다 그러면 이준석은 그냥 이준석일 뿐인 거예요. 대선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안 하죠. 그리고 쟤네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쟤네들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만약에 김문수가 40%를 지금 만약에 지지율을 얻고 있고 이준석이가 7%를 얻고 있다. 그러면 둘이 합치니까 47%다. 이재명이 50%라고 뭐 권영국이가 1% 얻는다. 그러면 49대 47이다. 이지랄 떨거든요. 이게 1도 선거를 안 치러본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김문수 40 플러스 이준석 7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의외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대로 40과 7이 합치면 47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탈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이준석을 국힘당과 차별을 해서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재명으로 옵니다.
그쵸? 이준석 저 나쁜 새끼랑 무슨 단일화라고 하면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홍준표, 그 당시에 안철수, 유승민 3명이 합치면 문재인을 이겼다. 수치상으로 맞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단일화를 했으면 그 당시에 41.1을 얻었던 문재인을 이겼다. 근데 선거가 그렇게 안 돼요. 얘네들이 아무리 셋이 합쳐갖고 45 나온다 그래도 얘네들이 단일화를 하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내전이 더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낙연 지지율이 지난 대선에서 한 10% 나오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40% 나왔어요. 그럼 합치면 50%가 나와야 되잖아. 안 그래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가 돼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탈을 하니까. 원래는 50%가 돼야 되는데 50%가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45, 6이에요. 그쵸? 그러기에 정치가 이래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꾸 단일화에 꿈을 꾸고 있는데, 단일화를 하든 말든 모든 세력이 결집을 하든 쟤네들은 안 돼요. 정치가 그래요. 여러분들 홍준표 지지자들은 지금 윤석열이를 때려 죽이고 싶어요. 홍준표 지지자들은 한덕수, 김문수 인간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지지한 사람이 꼭 대통령 되기 위해서 간절한 거야. 지지자들은. 저 사람들은 홍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번에도 친윤의 장난으로 한덕수를 점지해놓고 김문수를 밀었잖아.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이 정당에 진절머리가 나면 다 탈당을 해갖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하겠냐고요. 원래 당내 선거가 치열하면 안 되는 거야. 당내 선거는 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난 대선에서 그 선을 깬 게 이낙연이었잖아. 대장동 사건을 터뜨리면서 선을 넘으면서 그 사건이 결국은 나중에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뭐 과열될 일이 없었죠. 김경수, 그 다음에 김동연, 이재명 후보 3명의 경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89%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2분이 조금 덜 나와서 좀 안타까웠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대표, 대통령 후보가 되면요,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가 중요해요. 대통령도 저 윤석열이 0.73으로 이긴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반은 윤석열을 반대했다. 그런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장 잘못된 점은요, 이재명은 단순한 윤석열의 정치적인 대항마가 아니었어요. 국민이 반이 지지하는 야당의 당대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아무리 승자고 승리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라고 해도 그 이재명에게 투표했던 1600만 이상의 국민들을 존중해서라도 이재명에게 윤석열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윤석열은 시작부터 이재명을 정치 탄압을 하고 정적 죽이기에 나서면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1600만 국민들에게 반발을 일으킨 것이에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이준석이의 다음 행보는 결국은 국힘당은 재창당 수준의 해처 모여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권난동 날아가게끔 하고 나가라는 소리가 이제 빗발칠 테고, 결국은 밖에 있던 지금 유승민이가 조용하고 있잖아요. 아무 역할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 이상하잖아. 유승민이는 나름 여러분들 따뜻한 보수라고 해갖고 나름 지지층 경고해요. 유승민을 지지하는 따뜻한 보수 이 지지자들이 한 8%? 10% 가까이 되는데 움직임이 없잖아. 끝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안 하잖아. 국힘당에서 그래도 네임밸류가 가장 있는 사람들이 홍준표, 유승민이잖아.
이런 사람들 미동조차 없잖아요. 응? 미동조차 없잖아. 그게 뭐겠어? 국힘당 의원들이나 그러니까 반윤 세력들은 이번에 대패를 바라는 거야. 이유를 알겠어요? 왜 한동훈이도 제대로 지원 유세 안 하고 홍준표도 안 하고 어설프게 지원 유세했다가 따라잡아갖고 간발의 차로 지게 되면 친윤 세력들이 선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당권을 잡을 게 뻔하니까 질라면 대패를 하라고 대패를 친윤 세력들 아예 대패를 시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유승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응? 유승민은 오히려 수도권에 맥혀요. 수도권에. 응? 저쪽에서는 일부러 질 때는 확실하게 져야지 정신 차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힘당도 이제 왜 그러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여러분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국힘당은 이익집단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선 끝나자마자 모든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선거체제예요. 정치는요. 이번에 대선 6월달에 끝나잖아요. 민주당 여러분들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방선거 선거체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월달 안에 공천작업을 다 해야 돼요. 10월달 안에 공천작업 다 해야 되고 어떤 인물들 참가받고 그래갖고 내년 1, 2월 안에는 이 지선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는 민주당도 이번 대선 딱 끝나갖고 승리하면 바로 지방선거. 그래서 그랜드슬램을 해야 돼요. 지방선거만 이기면 그랜드슬램입니다. 총선 이겼죠. 대선 이겼죠. 지방선거 이겼죠. 그럼 또 뭐가 있죠?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 세 개만 이기면 그랜드슬램이죠. 우리가 지방선거 다 뺏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지방선거가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그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시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 그 지역 바닥 다지는데 국회의원 총선할 때 그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각 지역은 구청장 뭐 붙어 해갖고 그쵸? 그래서 그 시의원이 많아질수록 구의원이 민주당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민주당 의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민주당 지방자치장 단체장들이 더 힘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중앙행정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유승민 민주당으로 내가 언제 유승민을 민주당으로 영입하라 그랬어. 좀 방송을 좀 귀 제대로 좀 들어. 유승민이가 지원 유세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대선 토론이요. 대선 토론은 23일 날 두 번째 사회 분야하고 27일 날 정치 분야 하면서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 아이디어예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뭔가 혁명적인 좀 개혁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혁명적인 개혁. 그게 뭐냐면 전 좀 디노미네이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화폐 개혁. 이 디노미네이션을 제가 저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생각나는 거.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너무 커요. 응?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금융사고도 많이 나요. 금융사고가 많이 나요. 막 1000만원 이체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미국같이 100달러가 큰 지폐같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지금의 만원이 뭐 100원이 되는 것 같이 저는 이 여러분들 디노미 그러면 숨어있던 돈들도 다 드러나고 그쵸? 음지에 있던 돈들도 다 들어와야 되고 제가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노미네이션 하면서 이게 단위를 여러분들 깎을 경우에는요, 그 인플레이션을 좀 물가를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사는 후진국들은 여러분들 무슨 빵 하나 사는데 1조를 내잖아. 그치? 1조를 내잖아 우리가. 응?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해방 전에는 1환, 10환, 100환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다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일본의 화폐 단위를 따라간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폐 단위 같이 만엔, 천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약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요. 아니요, 의외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죠. 돈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10,000원 쓰듯이 100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근데 검은 돈들이 드러나요. 검은 돈들이 드러나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윤석열이 국가 신용등급을 좀 많이 위태롭게 해놨잖아요. 국가 신용등급도 좀 탄탄해질 것 같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해놨던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가 이게 단위가 이게 금융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공 6개인지 7개인지 이게 100만원 단위, 1000만원 단위로 넘어가면 100만원 버는 걸 1000만원 버면서도 이게 금융사고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금융 쪽으로 이게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제 바람은 그러면 화폐 개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인물도 과감하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화폐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신사임당, 세종대왕, 율곡이, 이황, 이순신 장군, 이게 다 반민족 행위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런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기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조선시대의 추상적인 사람들로 해놔야 진보와 보수의 이념 전쟁이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 독립운동을 해서 목숨을 때는 안중근 장군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100원짜리에 들어가고, 100원짜리 화폐, 김구 선생님이 100원짜리 화폐가 들어간다든가, 노무현 대통령도 들어가고, 전 김구 선생님도, 김대중 대통령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싸움을 우리가 이념 전쟁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미국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그 달러 보면 조지 워싱턴 있고 막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우리나라만 언제 옛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세종대왕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세종대왕 보신 분 있어요? 신사임당 보신 분 손. 신사임당 보신 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을 가지고 화폐를 하면서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는 화폐의 인물까지는 우리가 다가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디노미네이션이라는 화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개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그쵸. 그냥 뭔가 그냥 잘 살게 해줬다, 뭐 왜 그러냐면, 경제는 아무리 좋아도,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짚어보면 너무 좋아도 저것들이 경제 나쁘다라면 또 경제 나쁜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요. 근데 노무현에 의해서 화폐 개혁이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의해서 우리가 화폐 개혁이 되고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좋아지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생겼다, 이런 것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그 수구들이 얘기하는 조선시대 인물들,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화폐를 만들 때 그런 분들을 만들라고 안 했거든요. 몇 번을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구 선생님을 10,000원짜리에 넣으려고도 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쟤네들이 그런 어설픈 어떤 이념이나 그런 거에 충돌이 없는 그냥 조선시대 인물들로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